이분이 결국은 계속된 기망 상태로 인해서 6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셨어요. 네.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대출을 새로 받아서 범죄 집단에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개인회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저희와 만나게 되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제율이 30% 이하로 잘 나왔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기수법인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이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사기 피해가 이제 바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수법이 이제 바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인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흔하게 된 이제 범행 수법인데 아직도 이게 계속 일어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반면 또 계속 진화하고 있죠, 이게. 네, 이번에 저희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된 분은 요새는 유선 연락이 왔을 때 어디 남부지방검찰청 무슨 검사다, 근데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자기 전화를 받고 협조를 해라, 이렇게 연락을 오셨대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무슨 검찰 사칭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했더니 이제 영상통화로 전화를 하더니 검사실도 보여주고 명패도 보여주고 체포영장이다, 그리고 수사영장 같은 막 그런 공문서까지도 보여주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진짜 자기가 범죄에 연루가 됐구나, 자기도 모르게 명의도용의 피해가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지시받는 대로 절차를 이제 따른 거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는 문자나 뭐 전화만으로 하니까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안 속게 되니까 또 진화를 했단 말이죠. 이제 검사실과 똑같이 이제 꾸며놓고, 사실은 이제 실제 검사실보다는 훨씬 더 그럴듯한 검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검사실로 꾸며놓고 뭐 영장이라든지 명패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다 해가지고 영장도 영상으로 제시를 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속을 수밖에 이제 없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례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피해를 당하신 분인데, 사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서울 남부지검을 이제 사칭한 검사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고, 해외 계좌로 여러 억대의 이제 불법 자금 세탁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 중에 계좌 사용 중에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연루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수사가 협조를 안 하면 공범이다, 지금 바로 구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하시니까, 그럼 본인도 이제 명의도용의 피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되냐 이제 물으신 거죠. 그래서 뭐 금융감독위원회랑 같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본인 소유의 예금 자산이라던가 대출 가능 여부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계속된 기망 상태로 인해서 6천만 원 가량의 피해를 보셨어요. 네. 이 중에 상당수가 이제 대출을 새로 받아서 범죄 집단에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게 본인의 자산이 아니고 본인이 써보지도 못한 이제 재산이 고스란히 빚으로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뻔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보이스피싱도 개인회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이제 저희와 만나게 되셔가지고 이제 사건을 진행하셨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제율이 30% 이하로 잘 나왔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20대 청년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24개월로 이제 변제 계획안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실무준칙의 대상자가 되셔서 결국은 변제율도 같이 줄어들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전에는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던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 부분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체 피해 중에 28% 정도만 상환을 하고 못 갚는 원금 이자를 이제 탕감받는 계획안으로 결정이 나셨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법원에서의 인식 차이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의 회생위원이나 심지어 판사님들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서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많은 대출을 이제 일으켜서까지 지급을 했을까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개인회생 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해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보정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보정은 결국은 변제금을 더 올리라, 혹은 변제 기간을 더 늘려라, 혹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소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보정까지 이제 간혹 나오긴 하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채무 발생 원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과, 또 저희 사무실 나름의 노하우로 범죄 피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최소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런 보정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이
개인회생이 많이 알려져서 사실 요즘은 피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런데도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진화해서 사람이 왜 화면을 보면 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자꾸 악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사가 일단 영상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영상 전화를 굳이 하지 않아요. 자기 핸드폰을 굳이 쓰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영장은 실물로 그 앞에서 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낭독을 해줘야 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영상 전화에서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해서 믿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 그리고 그 피해 구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범죄를 당하신 분들은 큰 속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시는 상태라서 이제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이나 사기수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지만, 반면에 범죄 집단도 이렇게 점점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비록 범죄 피해의 구제책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그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알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